이제 또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리그 초반 굉장히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좀 다시 선두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이에요. 메시가 부상에 돌아오고 나서 좀 회복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발베르데 감독도 사실 위기였어요. 네. 약간 위기를 벗어난 느낌이긴 한데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믿음을 좀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믿음을 못 줘왔죠.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딱 한 경기 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로마전입니다. 대역전패. 1차전 결과를 2차전에 다 역전 당해버리는.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딱 한 경기 졌어요. 네. 그게 리버풀전이에요. 역시 대참패, 역전패. 그러니까 사실 바르셀로나가 뭐 리그 타이틀도 들었고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전체로 보면 승률은 상당히 높아요. 다른 경기에서는 안 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게 지금 2시즌 연속 터졌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봤을 때 발베르데 감독의 그런 문제는 뭐냐? 첫째, 큰 경기에서 뭔가 팀을 극복해내고 끌어올릴 만한 전술적 역량이 과연 이 지도자가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솔직히 이제는 좀 믿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제가 사실 발베르데 감독의 선임 이전에 이 원투펀치 그때는 아마 신하영 장군이 계실 때인데 발베르데 감독이 저는 선임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서 그 맞췄어요. 근데 그때 제 논리가 뭐였냐면 발베르데 감독은 빌바오에서 해온 것으로 봐서는 지금 바르셀로나에게 필요한 수비 밸런스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제는 약간은 실용적인 축구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발베르데 같은 정도의 성향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축구도 좀 알면서 좀 더 팀을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마전, 리버풀전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리고 최근에 또 안 좋은 경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 발베르데를 데려온 이유가 사실은 허약한 수비를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 바르셀로나 수비는 상당히 불안해 보여요. 리버풀전, 로마전 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라리가 경기 안에서도 보면 그 이기는 과정까지의 정말 테오 슈테겐 선수의 방어가 없으면은 경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이런 불안한 수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발베르데 감독 애초에 데려올 때의 메리트가 지금은 잘 발현이 안 되는 뭐였지?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그런 드는 부분이 거죠. 또 있고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메시 선수 의존도는 또 여전하고 항상 뭐 바르셀로나 감독들이 과르디올라 감독 좀 이후부터는 메시 의존성, 메시 의존도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곤 했었는데 결국은 발베르데 감독도 그것에서 잘 벗어나지 그렇죠. 못하고 한 가지 이제 최근 아주 얘기를 드리자면 그리즈만 선수를 잘 쓰고 있느냐. 그리즈만 선수에 들어간 이적료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그리즈만 선수가 여태까지 단연간 해온 것 자체가 세계 정상급 선수이고 세계 정상급 공격수라는 그거를 분명히 받고 있죠. 그리즈만 그런 평가를 뭐 그리즈만에게 안 내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그리즈만이 그럼 공격수 쫙 줄 세웠을 때 몇 등이냐 했을 때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정상권 안에는 그리즈만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선수를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데 사실 지금 그리즈만 선수가 메시 선수와의 어떤 연계도 잘 안 되고 뭔가 지금 겉돌고 있어요. 지금 7경기 3골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즈만이 정말 잘 뛸 수 있는 포지션에 이 선수를 세울 수 있는가도 좀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메시 선수와 수아레스 선수가 있는데 그리즈만 선수가 부분적으로 이 두 선수와 다 동선이 좀 겹치거든요. 그리즈만에게 조금 안 어울리는 5년 전 어렸을 때 소시에다드에서 하던 역할을 맡겼으나 그 역할은 이미 그리즈만이 5년 전에 졸업한 역할이고 지금 그리즈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발베르데 감독이 조금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과연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요즘 조금 좋아진 듯은 하나 발베르데 감독도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잔잔한 위기가 계속 흘러가고 위태위태하다.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발베르데 감독이 요즘 한 경기에서는 뭔가 좀 보여주는 경기는 있어요. 그게 인터밀란전이에요. 인터밀란전에서 초반에 실점하고 끌려가는 경기를 과감하게 부스케츠를 빼고 그리즈만도 빼고 비달과 덴벨레를 넣어서 아주 경기력이 확 좋아지면서 역전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또 이제 탄력을 받은 나머지 그 비달과 덴벨레를 중용해서 세비야전에서 또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요즘 약간 조금 인식을 조금 한 1%는 바꿨어요. 뭐냐면
부스케츠 선수는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의 장기간의 고인물이라고 하면 너무 나쁜 표현인가요? 네. 장기간의 버팀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스케츠를 빼고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조금 천대받는 듯했던 비달을 쓰면서 이게 팀을 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꿨고 그 다음 경기까지도 잘했어요. 그래서 부스케츠를 뺄 수 있는 강단과 용병술이면 발베르데도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니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부스케츠 선수는 이제는 전성기가 완전히 지났거든요. 올 시즌에는 아마 부스케츠 선수 출전 시간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도 바르셀로나에게 이로운데 어쨌든 그거를 단안을 내리더라고요. 발베르데 감독이. 그래서 부스케츠 저렇게 뺄 수 있는 거면은 발베르데 감독도 조금 이제 정신 차렸다. 약간 바르셀로나 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요거 하나 정도로 앞으로 정말 순탄하게 또 계속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또 리버풀, 로마 뭐 이런 것처럼 정말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 팀이 수비력 면에서 문제를 노출하지 않을 건지 이거는 아직도 좀 미지수가 남아있죠. 장 의원님, 발베르데가 변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될 과제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즈만을 어쨌든 새로 영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살려줘야 되고 또 메시가 현재 전성기에서는 좀 꺾이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가고 있지만 하지만 메시가 있는 한 또 장점을 제일 극대화 시켜줘야 되고 또 안수 파티 같은 유망주들을 같이 살려주면서 해결해줘요. 지금 해결할 게 많은데 한 의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글쎄요, 팬들이 볼 때는 지금 만족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진 않아요. 일단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많고 요즘에는 이기는 경기가 많지만 챔피언스리그 경기 보고 지난 세비야전도 보면은 세비야전은 대승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불안 요소가 많아요. 그거는 바르셀로나가 수비가 안 좋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처럼 경기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 얘기는 선수들의 장점을 제가 보면 극대화시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많은 생각들을 아마 발베르데 감독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술적인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시 같은 경우는 수비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상황이 필요해요. 하지만 메시는 중용을 해서 써야 돼요. 프리하게.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죠. 기본적인 배치는. 수아레즈 선수는 예전보다는 약간 살도 붙고 뭐 전체적인 순발력이나 움직임이 조금 저하돼도 그래도 요즘에 한방들을 해주잖아요. 미친 한방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한방 너무 무서워요. 예. 오바이드 킹 뭐 무슨 엄청난 슈팅들을 막 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수아레즈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즈만을 이제 이러한 체제에서 공존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즈만의 스타일은 지난 인터밀란전도 뺐지만 왼쪽 윙 포워드 같은 역할은 제가 보면 진짜 안 맞는 옷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는 3미들 체제에서 메시를 프리한 다이아몬드 꼭지점처럼 놓고 그리즈만과 수아레즈를 투톱처럼 배치를 하면서 그리즈만도 프리한 움직임, 세컨 스트라이커 겸 투톱 역할을 수행을 하고 프랭키 데용을 영입했다면 프랭키 데용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허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죠. 거기서 중심을 잡아준다면 시즌 초반부에 아르투르를 약간 메잘라처럼 활용했듯이 저는 그거 보고 이제 좀 바꿀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르투르나 뭐 비달이 요즘에 조금 올라오면 예전에 파울리뉴의 공격 가담 수비 전환을 활용했듯이 두 선수를 약간 측면 지원을 또 시켜주는 사이드 윙어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메잘라처럼 활용도 시키는 어떤 선수의 어떤 변화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량까지도 좀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운영을 전혀 안 하더군요.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답일 것 같은데 왜 안 하지라는 운영이.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고착화된 433을 가지고 그냥 무언가 이것 여기 껴보고 저기 껴보고 하는 느낌이에요. 왜 전술을 안 바꾸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얘기는 초반에 얘기했지만 전술적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하나의 생각이 부분이 된 건데 1차적으로는 지금 승률은 다시 조금 좋게 만들고 있지만 저는 이 체제로 계속 가면 지난 경기는 수아레즈를 왜 선발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스방델레는 물론 좋아요. 근데 수아레즈를 살려줘야죠. 발베르데 입장에서는 수아레즈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큰 경기에서 조금 더 임팩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로테이션을 조금 시킬 수 있는 운영이 돼요. 전술적으로 덴벨레를 썼을 때는 윙포워드 체제.
수라레스 썼을 때는 또 좁혀 들어온 뭐 예를 들어서 4-3-1-2나 같은 운영이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전술적인 유연성이 이제는 필요하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 의원님이 발베르데 감독이 해야 할 것을 지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네. 잠깐만 더 붙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즈만 선수를 메시 수아레스 선수와 더불어서 쓰려면 4-3-1-2가 가장 좋습니다. 그게 거의 정답이고 조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 4-4-2 그러니까 4-3-1-2와 수비 시에 4-4-2의 그렇죠. 하이브리드 전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도 이스코 선수를 저 4-3-1-2 꼭지점 같이 쓰다가도 수비 시에는 이스코 선수가 그렇죠. 빨리 가서 측면 한쪽을 맡아주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리즈만은 세컨 스트라이커 쪽 가 있다가 수비 시에는 측면 미들로 오고 네. 메시가 그렇죠. 오히려 투톱에서 수비가 되는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 메시 선수는 수비할 때는 어차피 그냥 설렁설렁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거니까요. 그리즈만 선수는 또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4-3-1-2로 뛰는 와중에도 그리즈만 선수는 투톱 중에서는 조금 오른쪽 측면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즈만 선수가 왼쪽 측면은 불편하지만 네. 오른쪽 측면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두 줄 쓸 때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역할은 그리즈만 선수가 했었기 때문에 또 왼발로 이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즈만 선수가 투톱을 보면서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럴 때 하이브리드로 두 줄 수비 갖출 때는 그리즈만 선수는 또 활동량이 좋은 선수라서 제 생각에는 이스코 선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코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 가는 것보다는 그리즈만이 톱에 있다가 측면 그러니까.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지금 쓸 수 있는 전술은 장 의원님 말씀대로 다이아몬드 4-4-2, 4-3-1-2 같은 꼴에서 수비 시에는 그리즈만이 시에는 가담을 하면서 두 줄 하이브리드가 되는. 비달은 예전 네. 파울리뉴 썼듯이 그렇죠. 비달은 또 측면으로 가고. 비달 선수는 네, 그걸 또 잘해주니까. 네, 예, 그렇게 예, 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그리즈만이 바르샤랑 안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지금 7경기 3골이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지난 시즌 초반에도 10경기 2득점 2도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늦게 가는 형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제자리만 잘 찾아준다면 바르샤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리를 잘 찾아줄 것인가가 문제고 발베르데 감독의 그 근자의 인터뷰 중에 하나가 바르셀로나 팬들을 약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즈마니가 예전에 소시에다드에서도 왼쪽 저 윙포워드 잘했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5년 전에 졸업한 역할이다. 그 이후에 그리즈만을 오늘날 세계적인 공격수로 만든 것은 결국은 가짜 9번 같은 역할 내지는 처진 스트라이커 같은 역할 내지는 아니면 이제 혹은 여기 이제 다른 공격수들을 투입해서 공격 숫자를 늘릴 때는 오른쪽 측면으로 오는 경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그리즈만 선수가 뛰어왔지 왼쪽 윙포워드는 예전에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메시 수아레즈와 뛸 데가 없다고 거기다가 무조건 집어넣으면서 예전에 거기서 했잖아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발베르데 감독이.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들었을 때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인터뷰까지- 지금 잘하는 역할을 시켜야죠. 네. 저는 또 이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 게 대용의 영입으로 라키티치를 겨울 이적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라는 썰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라키티치가 요즘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라키티치를 잘 써야죠. 라키티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3미들에서 메잘라 같은 이러한 운영을 연습을 시켰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아르투르나 비달 가지고만 얘기했지만 라키티치 같은 경우도 세비야 있고 그럴 때 옛날에 다 공격 잘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 선수를 바르셀로나 와서 그렇게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선수도 동기부여를 갖고 지금 대표팀 경기도 제가 중계를 하면서 봤더니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미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동기부여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전 라키티치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구나. 네. 네. 근데 이 선수는 분명히 아직 나이는 물론 있지만 동기부여를 심어주면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동기부여를 심어주려면 역할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죠. 백업이라도 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게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지난 시즌 쿠티뉴도 그렇고요. 저는 발베르데 감독이 잘 선수들 장점을 확실하게 좀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느낌이란 걸 요즘에 조금 느껴요. 그런 게 좀 라키티치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만 하면 바르셀로나 팬들이 항상 발베르데 감독 비난할 때
라키티치는 노예냐?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지금 자리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폼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한동안은 또 비달 선수를 안 쓰고 라키티치 선수만 주구장창 그립다 그냥 매 경기 그러니까. 예, 뭐 메시보다도 뭐 많이 뛰는 것처럼 네. 느껴질 정도로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라키티치 선수가 이제 뒷전으로 밀렸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발베르데 감독이 로테이션에 약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 번 그 시즌에 한 번 꽂히면 꽂히면. 그냥 뭐 주구장창 그냥 그렇게 가고 적절한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에 조금 약한 감독이 맞아요. 그러니까 쿠티뉴 선수는 사실 쿠티뉴 선수가 못할 때 쿠티뉴 선수가 욕먹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베르데보다도.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 그리스만이 못하거나 프랭키 대용이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발베르데 감독이 욕먹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로테이션을 제대로 못 시켜줌으로써 지난 시즌에는 비달 선수가 또 불만이 많았어요. 비달 선수 불만 많았죠. 말콤 같은 선수는 결국 재능 발휘 제대로 못하고 그냥 또 떠나버렸죠. 그래서 발베르데 감독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로테이션에 약하다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라키티치 같은 선수는 사실 있으면 팀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내보내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데리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적절하게 또 이제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발베르데 감독의 또 과제입니다. 네. 발베르데 감독이 해야 될 게 참 많네요. 네. 그렇게 많아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좀 해놓고 떠나야지. 대충 이러고 시간 때우다 가면은 장 의원님 뭔가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 컨셉이 앵그리장 뭐 이런 네, 마무리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정도. 장그리버드. 네. 장그리버드. 네, 이번 주제 위기의 두 남자라고 해야 될까요? 솔샤르와 발베르데, 맨유와 바르샤의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